가혹한 운명의 굴레.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는 왕비인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 왕은 왕비 몰래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신탁을 청했다. 신탁은 장차 당신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아들은 당신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어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신탁을 듣게 된 라이오스 왕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다 오기가 발동했다. 델포이의 신탁이 별거란 말인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아기가 생길 리가 없고 그렇다면 델포이 신탁은 영락없이 빗나가게 되겠지. 왕은 이후로 이오카스테를 멀리하면서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기 시작한 왕비는 어느 날 왕에게 술상을 차려 술을 잔뜩 마시게 한 후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 후 9달이 지나 이오카스테는 남자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본 라이오스 왕은 신탁의 예언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길한 생각에 유모에게 자신의 아들을 건네받은 후 발 뒤꿈치에 구멍을 뚫어 산에 데려가 죽이라고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받은 신하는 차마 아기를 죽일 수 없어 산에 버려두었다. 그러자 아기의 보호신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 신의 도움으로 버려진 아이는 코린토스의 양치기에게 발견되었고 아이는 오 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오 이디푸스는 부은 발이라는 뜻이다. 아이는 코린토스로 가게 되었고 마침 아이가 없었던 코린토스의 왕인 폴리보스는 아이를 신에 준 선물이야 생각해서 양자로 삼았다. 오 이디푸스는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하였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도 닮지 않았다라고 놀림을 하였다. 사실 오이디푸스 자신도 부모와 닮지 않은 외모로 인해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 신탁을 물었다. 그러자 신탁은 너는 내 아비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자 그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하다. 이 운명을 피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와 어머니 곁을 떠나 다시는 코린토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예언은 빗나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정처 없이 동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좁다란 산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때 반대 방향에서 마차를 몰고 오는 무리가 나타나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치면서 마차를 그의 발등 위로 몰고 칼을 뽑아 내리치려고 하였다.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길을 막았었던 남자 5명 중 4명을 단숨에 죽여버렸다. 목숨을 구한 한 명은 멀리 달아났다. 오이디푸스의 비극. 오이디푸스가 계속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테베 왕국이었다. 하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왕래할 사람이 없었고 쥐 죽은 듯이 고요할 뿐이었다. 알고 보니 2개의 작은 날개를 어깨 쪽지에 달고 상반신은 여자의 얼굴과 가슴을 하고 사자의 다리를 한 이상한 괴물이 성문 앞에 갑자기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 괴물은 스핑크스라고 불렀는데 성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마냥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는 이 스핑크스를 퇴치할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델포이의 신탁을 받으러 가는 중에 오 이디푸스를 만나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스핑크스는 이미 많은 사람을 먹어 배가 불렀지만 오이디푸스가 성문에 도착하자 또 다른 희생자를 발견하고 수수께끼를 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 때는 2발로 걷고 저녁이면 3발로 걷지만 도리어 다리가 많을 때 힘이 더 약한 것은 무엇이지? 라고 물었다. 오 이디푸스는 그것은 사람이지. 아기 때는 4발로 걷지만 이때가 제일 힘이 약하고 젊어서는 2발로 걷고 나이가 들어서는 지팡이를 짚기 때문에 3발로 걷잖아라고 답했다. 청년이 문제의 답을 너무 쉽게 맞히자 굴욕감을 느낀 스핑크스는 성벽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테베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거리를 활보하며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오이디푸스를 테베 왕국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하며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오이디푸스는 기꺼이 왕좌에 올랐고 자연스럽게 이오카스테 왕비와도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테베를 통치한 지도 15년이 되었고 왕비와의 사이에 아들 2, 딸 1를 낳았다. 그리고 코린토스 왕이자 자신의 생부라고 생각했던 폴리보스 왕이 서거했다는 소식마저 들리자 오이디푸스는 그제야
불길한 신탁의 예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안심하였다. 행운이 계속된다고 자만할 때 불행이 따르고 불행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고 절망할 때 행운이 따르듯 테베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라 전체에 패스트가 돌면서 많은 시민이 병으로 죽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오이디푸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과거 라이오스 왕이 통치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오이디푸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혹시 그가 신에게 불순한 행동은 한 것이 아닐까? 하면서 시민들은 태도가 돌변해 오이디푸스의 부덕을 탓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오이디푸스는 어쩔 수 없이 델포이의 신탁을 듣기 위해 신하를 보냈다. 신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아내어 응징하라.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 그 사회 안에서 희생양이나 비난받을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꼭 찾아내서 그를 테베에서 몰아내겠다라고 선포했다. 신하들은 사건을 해결할 적임자로 유명한 예언가인 테이레시아스를 청거했다. 그는 장님이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관력이 더욱 발달해 남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풀어내는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의 부름을 받고 좀처럼 왕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오이디푸스는 강제로 그를 재판정에 불러 지금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걸 당신은 모르고 있소. 당신이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는 하나 감히 왕의 명령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늦게 나타나다니 당신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의 운명도 여기서 다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좋을게요. 그러자 테이레시아스는 곧 시작될 당신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늦춰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고 답하자 이디푸스는 더 화가 나서 말했다. 그대가 정말 죽음을 재촉하고 있군. 빨리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이나 알아맞혀 보시오. 만약 대답을 못할 시에는 그대의 목숨은 이제 지옥의 신 하데스의 것이오. 하지만 테이레시아스는 태연한 표정으로 잠깐 허공을 응시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바로 당신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입니다.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당시 라이오스 왕의 일행 중 살아남은 한 명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모은 증인들은 오히려 그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고 말았다. 머뭇거리며 재판장에 들어선 한 명의 생존자는 오이디푸스의 얼굴을 보고는 그가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더욱이 아이를 주어서 코린토스 왕에게 바친 양치기도 코린토스의 왕이 사실 오이디푸스의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했다. 또한 라이오스 왕에게 아기를 산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신하까지 나타나 발꿈치 구멍은 뚫었지만 차마 아기를 죽일 수 없어 산에 갖다 버렸다고 증언했다. 그제야 오이디푸스는 어린 시절부터 궁금하게 여겼던 자신의 발 뒤꿈치에 난 흉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며칠 동안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이오카스테는 아들과 혼인을 하고 게다가 자식까지 3명이나 낳았다는 죄책감에 자기 방으로 달려가 목을 매달았다. 오이디푸스가 아내이자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본 것은 사늘하게 식은 어머니의 시신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옷에서 핀을 빼내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면 두 눈을 찔렀다. 오이디푸스는 사랑하는 딸이자 누이인 안티고네와 함께 테베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아들들인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공석이 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 둘 다 죽고 말았다. 게다가 그의 딸 안티고네마저 삼촌인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수습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서 테베 왕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의 그림자.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이성적인 애정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를 향한 이성적인 감정은 계속 가질 수가 없는데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동일시함으로써 남성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이런 콤플렉스가 해결되지 못한 남성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를 실제로 드러낸 이가 신화 속의 주인공인 오이디푸스인 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성장이 정체되고 항상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상태를 오이디푸스 신화에서는 테베에 만연했던 역병과 온갖 흉흉한 일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테베에 돌고 있는 역병, 즉 마음의 우울 상태를 알기 위해 장님이자 예언가인 테이레시아스를 부르게 되는데 그는 인간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통로인 셈이다. 우리가 외계 사물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것이 부질없다고 생각할 때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이게 된다. 오이디푸스는 비록 장님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 안에 자리 잡은 욕망들과 직면하게 된다. 이는 자신 안의 욕망에 직면했을 때 한동안은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결국에는 인격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이디푸스 저주. 해묵은 갈등의 유산. 테베 왕가의 문제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에서 비롯되었다. 라이오스는 한 살 때 왕인 아버지를 잃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위치에 있었지만 외가 쪽 사람인 니코스가 섭정을 하며 그를 돌보았다. 그러나 상둥이 형제인 암피온과 제토스가 테베의 왕권을 빼앗는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했던 라이오스는 피사의 펠톱스 왕궁을 은신처로 삼았다. 펠톱스는 극진하게 라이오스를 돌봐주었지만 라이오스는 오히려 은혜를 대신으로 갚는다. 테베의 암피온과 제토스가 죽자 라이오스가 테베 왕으로 돌아갈 때 펠톱스의 아들인 크리시포스를 데려갔다. 크리시포스의 미문에 반한 라이오스는 전차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반강제로 데려가 성추행하며 욕을 보이자 이런 사실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크리시포스는 목매어 자살했다. 이런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헤라는 라이오스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헤라는 다른 남성을 유괴해서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 이후에 다른 남성을 사랑하게 된 라이오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아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다. 헤라의 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테베에 내려보내 라이오스 왕을 곤경에 빠뜨렸다. 결국 오이디푸스의 운명은 아버지 잘못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그는 집안 대대로 대물림된 잘못된 운명의 한가운데서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가야 했던 희생자였던 것이다. 여기서 헤라의 저주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라기보다는 가족 간의 문제, 특히 부부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자손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든 국가든 현재의 갈등을 풀지 못하면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저주의 근원이 되고 만다. 오이디푸스의 변명.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페류나로 지탄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델포이의 신탁을 피하기 위해 찾은 테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몹쓸 죄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테베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스핑크스의 저주를 풀어 황폐해가는 테베를 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지를 않았는데 테베 시민들은 저를 왕으로 임명했고 이오카스테 왕비의 남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잘못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저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눈을 스스로 찔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 때문에 복수의 여신들인 에리나이스에게 죽을 때까지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복수의 여신들은 몸에 뱀을 감고 한 손으로 횃불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채찍을 휘두르며 특히 저처럼 친족을 살해한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며 따라다닙니다. 저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접어야야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심정을 가슴에 품고 지내는 것을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추호도 아버지와 경쟁을 벌일 생각도 없었고 어머니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델포이 신탁을 피하기 위해 제가 부모라고 생각했던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의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헤라 여신이 우리 테베 가문에 내린 저주로 인해 그 모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운명의 희생자에 불과할 뿐입니다.